자, 찍고 있어. 자, 근데 이렇게 자, 이게 와이프 생일인데 지금 출장 AS로 요 홍천까지 왔습니다. 자,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이 부르셨어요, 이분이. 제가 카트집입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전환을 해서, 자, 저기에 카캠 제품들이 많이 장박 중이세요. 다 연박이세요. 1년 내내. 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플러 소리도 나고요, 이제.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요 전압 확인 한 번 더 하고. 마지막까지 전화 드려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점화 중인데도 11.8V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충이 안 돼서 그런 거고, 정상적일 때는 다 12V 대 후반대가 나와요. 네네. 자, 지금은 따뜻한 바람 나오죠, 이제?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AS는 끝.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시동 히터 작동 방법과 사용 방법, 그리고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 코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트레일러를 일단 폈고요. 어렵진 않은데 유선상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영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시동 히터는 많은 분들이 설치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없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팬히터하고 조금 다른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에요. 작동을 하다가 오류가 났을 때 난방을 하나로 커버를 하는 상태에서 오류가 나면 힘들잖아요. 캠핑이 안 되시기 때문에 미리 이 불량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오류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동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죠. 자, 요렇게 있는 스위치가 보통 뭐 D2 모델도 이 스위치 사용하는 모델도 있고 D4도 있고, 모델에 따라서 사용법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요 셀렉트 스위치 기준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부분 외부 전원이 들어가 있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액정이 꺼져 있어요. 이게 완전히 꺼진 게 아니고 대기 모드거든요. 자, 전원을 켜실 때는 OK 버튼을 한번 누르면 지금 액정의 현재 상태가 나오고요. 자, 요렇게 이제 물결 표시 나와 있는 이 아이콘이 나와 있으면 OK 버튼 누르면 이제 히터가 작동을 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우측으로 옮기면 요 바람개비 표시, 얘는 이제 단순 송풍 모드입니다. 두 가지 모드만 사용하시는 건데, 자, 온천 표시에서 요 물결 표시에서 OK 버튼 누르면 온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또 누르셔도 되고 안 누르셔도 돼요. OK 버튼은 안 누르시고 기다리시면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람이 바로 나오네요. 자, 따뜻한 바람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얘가 점화를 하기 위해서 예열 플러그를 예열을 해요. 그러면 이제 찬바람부터 나오다가 어느 정도 이 시점이 되면 연료가 들어오면서 이제 점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워낙 간단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설정만 해 놓으시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약 1, 2분 후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미지근한 바람부터 이제
축축축축 이 히터 바람이 나오는데, 자 이제 사용 온 켜는 방법은 이게 다예요. 간단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뭐냐 하면, 풍량 조절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었는데, 자, 이 무시동 히터는 에버스 제품은 풍량 조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온도로 조절하시는 거예요. 설정 온도를 낮추시면 풍량이 알아서 작아지고, 올리시면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알아서 이제 세기가 세지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풍량 조절은 되지 않는다는 점, 자,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게 무시동 히터가 이제 켜는 방법. 자, 끄시는 건 간단해요. 여기에서 OK 버튼만 딱 누르면 오프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서서히 꺼집니다. 그러니까 캠핑장에서 철수하실 때는 얘부터 끄고 철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터가 나오는 구멍에 있는 요 토출구에서 뜨거운 바람을 어느 정도 이 안에 있는 버너를 식힌 다음에 얘가 이제 완전히 꺼져요. 지금 끈다고 바로 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끄시면 되고, 그러고 이제 철수 준비하시고 뚜껑 닫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설명 안 드렸어요. 키고 크는 거는 이렇게 하지만 작동을 할 때에는 기름통에 있는 뚜껑 캡을 조금 열어서 공기를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안 그러면 이게 진공 상태가 돼서 어느 순간 히터가 꺼지거나 아니면 기름통이 그 다음날 되면 이렇게 쭈그러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캡을 반 이상 열으셔가지고 공기구멍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히터를 사용하시면서 오류가 날 수 있는 사례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자, 배터리의 저전압, 캠핑장 전기 문제, 그 다음에 연료 문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많아요.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 할 때도 많이 설명드렸고, 카페 게시글에도 설명드렸지만, 혼합주유를 꼭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등유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유에만 포함되어 있는 이 왁싱 성분의 파라핀이, 이 왁싱 성분이 있는데, 윤활 때문에 있는 건데, 얘가 기온이 낮아지면 이렇게 묽어져요. 이렇게 고체와 비슷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펌프를 막죠. 그러다 보면 펌프 소리가 갑자기 커지고 에러가 딱 떠요. 에러가 뜨면서 얘가 이제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희한테 물어보실 거고, 저희는 어떤 처리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 파라핀 왁스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니면 기름통을 뭐 난로를 피워서 엄청 데워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일단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코드 번호부터 확인을 해야 어떤 문제인지 확인이 가능해요. 전기 문제인지 연료 문제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액정이 꺼져 있으면, 자, OK 버튼 한번 누릅니다. 자, 그리고 양쪽 화살표를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딱 눌러요.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다 보면, 자, 1-1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자, AF 0으로 나오면 정상이고요. 또 OK 버튼 눌러서 우측 화살표로 갑니다. 1-2번에서 OK 버튼 한번 더 누르세요. 자, 지금 12번. 예전에 과거 코드예요. 요거는 현재 코드하고 과거 코드 확인하는 방법인데, 코드가 이렇게 보이면 얘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코드에 대한 오류표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 자, 11번, 12번 같은 경우는 저전압 오류입니다. 배터리 쪽이나 전기 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오류이고, 51번, 52번 대가 발생하는 거는 연료 문제일 확률이 엄청 커요. 자, 요거를 조치를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들어갈게요, 제가. 일단 코드 삭제하고 초기화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1-3으로 가셔서 델리트 버튼이 나오죠. OK 버튼 누르면 요게 코드 삭제. 자, 우측 화살표 누르셔서 5번으로 가서 다시 한번 OK 버튼 2번을 누르시면 얘가 이제 꺼졌다 켜지면서 제품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과정들, 코드 삭제, 제품 초기화를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작동을 해보시고 나서 이제 발생을 하면 그게 진짜 문제인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에 저희가 홍천에 출장 가서 해결을 해드렸던 부분은
안에 백업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백업 배터리 충전기가 불량이 생기면서 충전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점점 있는 전기를 쓰다가 저전압이 되면서 이제 꺼지니까 오류를 띄웠던 거고, 자, 이런 거는 출장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역 상관없이 출장을 갈 수 있어요.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료 혼합에 대해서 안 하신 분들이 이런 경유의 파라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제가 가도 현장 가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맞기 때문에 미리미리 혼합 주유를 하시고, 자, 주유만 해서 끝이냐? 그건 아니에요. 연료 펌프와 연료 라인에 있는 기존의 경유들을 모두 다 태워서 이 혼합된 이 연료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5분 이상은 작동을 하셔야 돼요. 혼합 주유 하시고. 자, 근데 이제 저희가 비공식으로만 말씀드리지만 혼합 주유 자체가 나는 스트레스 받는다. 아, 나는 이런 제품인지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등유만 쓰셔도 몇 번은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매번 등유만 쓰는 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에버스 자체적으로 권장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절하게 판단을 하시고,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볼 때는 반반 혼합 주유, 경유 50%, 등유 50% 이렇게 반반 혼합해서 주유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꼭 잘 혼합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자, 얼마 전에도 새벽 4시에 오류가 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 사항입니다. 무시동 히터 사용자라고 하면 필수 사용자이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 영상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한테 유선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출장이든 매장 방문이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최대한 해결을 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사용하실 때 이런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지하시고, 저희가 예전에는 19년도, 18년도, 17년도 이때는 이제 SMPS라고 하는 장비를 안에다가 달고 여기다가 이제 콘센트를 꽂아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20V를 12V로 바꿔주는 장비예요. 근데 얘가 이제 배터리 그 캠핑장에 전압이 떨어지면 얘도 12V에서 막 11V 몇 볼트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19년도 말인가부터는 백업 배터리라고 하는 18A짜리 이 딥사이클 배터리를 무시동 히터 사용자분들은 이제 꼭 설치하시라고 저희가 이제 강제 권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생기는 문제가 뭐냐? 자, 백업 배터리가 있고 외부 전기가 멀쩡한데 이 저전압 오류가 뜨는 거예요. 자, 이 사례는 뭐냐면, 자, 평상 뚜껑을 열면 백업 배터리 옆에 이렇게 까만 아답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아답터가 이제 요 밑에 들어가 있어요. 평상 아래에. 자, 이게 요 배선이 요쪽 평상 요 틈으로 들어와서 요쪽 이제 복도 끝에 이렇게 꽂히거든요. 자, 꽂아볼까요? 자, 충전을 하고 있지 않아도 정상적일 때는 녹색불이 들어오다가 충전할 때 얘가 이제 빨간불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사례를 보면 백업 배터리 관련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자, 이 아답터가 불량이 난 경우, 고장이죠. 자, 그러면 불이 아예 안 들어와요. 그리고 무시동 히터를 사용을 해도 녹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지 않는 경우, 그러면 아답터 불량이 거의 90% 이상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콘센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빼놓고 이제 잃어버리고 얘를 이제 까먹고 안 낀 거예요. 그럼 충전이 안 되겠죠? 그래도 지금 같은 날씨에는 6, 7시간은 얘가 돌아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다가 이제 잘 때 에러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자, 점검하실 거는 아답터에 불이 잘 들어오는지. 자, 빨간불이 들어왔다. 자, 어제죠. 어제 저녁에도 저희 청주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 그분도 요 콘센트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얘를 지난번 캠핑에서 빼놓고, 자, 이제 와가지고 켰는데 저전압 에러가 뜬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배터리 잔량이 충분치 않으면 이 점화할 때 전기를 제일 많이 먹거든요. 무시동 히터가 이제 뭐 한 100, 한 2, 30W, 10A 이상을 먹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전기를 얘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시동 히터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얘를 꽂는다고 바로 작동하지는 않아요. 보통 한두 시간 이상은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작동하시면 정상 작동을 해요. 어제도 그렇게 해결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장치들을 여기다가 옵션으로 추가하셨다고 얘가 끝이 아닙니다. 다 관리하시고 신경을 쓰셔야 되는 옵션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진짜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차 싶을 때 이게 까먹는 거예요. 이제 영상을 남겨드리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서로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전화 들 받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자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립니다. 간단하게 무시동 히터 뭐 전원 켜고 끄고 사용 방법과 이 에러 메시지. 자, 겨울만 되면은 저희 나름대로는 뭐 작업을 하는 거와 상관없이 전화 오는 분들은 매년 동일하게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저희가 카페에는 주기적으로 이런 점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공지를 하니까 뭐 이런 영상보다는 사실 카페를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들어오셔서 공지사항이라든가 제 이름 검색하거나 제 닉네임 검색하면 이제 게시글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쓰시는 보편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셔도 좀 이렇게 다 하실 거 하시고 카페도 좀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안 되는 궁금한 점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캠의 에이스는 항상 최고라고 전국의 최고라고 항상 자부합니다. 아니면 참고하세요. 이 카캠 대장님은 항상 준비성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진짜 오버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사용을 하셔도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하셔도 절대 후회 없으십니다. 제가 근데 지금 따뜻한 이름 되고 책임집니다. 맨정신이세요? 술 좀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안 드셨어요? 그렇죠. 냄새는 좀 나는데 지금. 술 싫어합니다.